안녕하세요. 현금생활하는 빠밤이입니다. 저희는 외벌이 3인 가구입니다. 오늘은 저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현금생활을 시작했을 때 바인더 목록을 정말 여러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그때는 어떤 걸 만들어야겠다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고 잘 모르지만 돈을 빨리 모으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바인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생일도 필요하고 크리스마스, 여행, 이제 생각나는 것들을 다 적어서 바인더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달 중에서 한 반 정도를 지나고 나니까 돈이 모이는 느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바인더를 다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다 해체를 하고 다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 맨 처음에 한 달 앞선 자금을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자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돈을 모으는 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목돈을 좀 마련하고 싶었던 게 가장 큰 이유였기 때문에 현금 생활에서 저한테 가장 중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2달 동안 열심히 여기에 집중해서 돈을 모아서 100만 원을 채워 넣게 되었어요. 이제 단기 목표로는 제가 100만 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을 채워 넣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00만 원이 채워졌으니까 앞으로 최종 목표는 1000만 원 정도인데, 이 비용은 사실 우선은 당장 급한 불을 끈 느낌으로 100만 원을 모았기 때문에 이 뒤부터는 너무 이 1000만 원을 모으기 위해서 너무 여기에만 치중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여기에 치중하느라고 사실 나머지 목록들은 많이 채워주지 못했잖아요. 그렇지만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이렇게 많이 모으는 이유는 또 잘 쓰기 위함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100만 원이 모여졌으니까 이거는 급하게 이제 빨리빨리 모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좀 멈추고 1000만 원은 제가 지금부터 해서 내년 말까지 1000만 원을 채워 나가는 걸 목표로 조금 더 차근차근 이렇게 저축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자금이 크게 느껴지는 비용은 1000만 원 이 중학교 교육비예요. 중학교 교육비가 사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 거에 비해서 아이 교육비, 중학교 교육비를 생각한다면 큰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아이와 관련된 그런 용돈 받은 거라든지 그 전에 뭐 지원금 받았던 것들은 다 모아서 아이 통장을 따로 마련을 해서 거기서 계속 적금을 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나중에 교육비가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에 그냥 보탠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학교 교육비는 1000만 원 정도를 설정을 했고요. 외출비는 제가 20만 원을 최대 맥스로 잡아놨어요. 외출비는 지금 제가 13만 원까지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3만 원까지 모아놔서 이제 조금만 더 채워지면 이거는 더 이상 추가로 모으진 않을 거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9만 원 뭐 이렇게 되면 만 원 정도는 더 유지를 하면서 채워줄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채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외출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아이랑 외출할 때 좀 쓰이는 비용들을 위해서 모아놓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축의 개념보다는 지출해야 되는 돈을 미리 준비하는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모으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나머지 보여드릴게요. 생필품, 식비, 교통비, 병원비, 미용비, 이렇게 지금 이제 생활비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남은 비용을 모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산을 잡은 거에서 남은 비용들을 저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아이 의료비가 조금 더 예산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아프고 병원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만 해도 이번에 안과를 다녀와서 한 번에 하루에 3만 원이 넘는 거의 4만 원이 되는 비용을 지출했고, 그리고 아이 드립 렌즈를 하다 보니까 그 부가적인 비용들이 또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비는 조금 더 넉넉하게 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하고 10월은 한 달 앞선 자금을 이제 저축하느라고 그럴 여력이 조금 부족했다면 이제는 여기에도 비용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드립 렌즈는 비용은 이미 지출이 됐죠. 근데 원래는 이거 내가 해주기로 해서 뭐 돈을 지출을 했어. 근데 좀 금액이 정말 크다. 이거는 내가 생활비를 잘 아껴서 다시 이 돈을 마련해야지 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병원을 다니다 보니 느낀 게 이것이 끝이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드립 렌즈가 2,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더 짧아질 수도 있죠. 드립 렌즈가 만약에 손상이 되거나 하면 그럴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언젠가 다시 또 아이 드립 렌즈를 맞춰야 할 때 드는 비용을 모아두는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목표 금액은 20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짠토끼님이 주신 예쁜 크리스마스 그 세이빙 보드, 크리스마스 맞나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제가 너무 기분 좋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자석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비용은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의 친구들이 있는데 아기 때부터 친구들인데 매년 생일 때마다 같이 축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에게 줄 선물, 생일 선물 비용을 제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임비는 여기 외출비에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날도 당일날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친구들 생일날 그 생일 비용은 이제 아이들이 5명이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큰 선물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그때 이제 들 비용을 미리 조금 마련을 해주려고 아이들 생일 선물 비용은 2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리고 아이랑 이제 현금 생활하다 보면 돈을 좀 아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돈을 마냥 안 쓰는 것도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좀 너무 안 쓰는 것도, 너무 지출을 과하게 하는 것도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랑 매일 돈을 쓰는 습관은 저는 좋진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좀 아낄 수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아이한테 우리 한 달에 한 번 디저트 타임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도 저와 함께 먹을 간식 용돈을 모으고 저도 아이와 함께 먹을 간식 용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달 동안 6만 원을 모았고 그 중에서 어제 5천 얼마를 사용했어요. 5,600원을 사용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조금 사용을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캐시워크에서 받은 그 음료 쿠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음료 쿠폰이 2개가 있어서 음료 쿠폰 2개 쓰고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케이크 하나 사고 했더니 이 정도 비용이 들었거든요. 추가금이 5,600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뒷자리 동전까지 계산은 제가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어렵고 저는 그냥 1,000원 단위로 끊어서 넉넉하게 6,000원으로 잡아서 요거는 그냥 빼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남은 동전들은 제가 뭐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따로 동전을 모아서 은행에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막 뭐 중요한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로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이고 돈이 튀어나. 그리고
이거는 맨 처음에는 제가 나도 좀 예쁜 식기류도 갖고 싶고 좀 우리 집도 정갈하게 같은 톤으로 그런 좀 식기류 주방 용품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못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앞서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침구류도 저희가 벌써 남편이랑 결혼한 지 제가 10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침구류도 다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었고, 이런 주방용품 같은 것도 이제 제가 후라이팬 같은 것도 안 산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필요해서 이런 거는 좀 부지런히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나중에 이제 제가 한 달 앞선 자금이 이제 100만 원짜리가 하나 모였으니까 요거는 바인더를 조금 더 확장해서 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도 조만간 바인더를 따로 만들어서 걔네들은 열심히 모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가족 생일. 네, 깨알같이 요것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아이 월급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그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한테 3,000원씩 받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이제 물주기 직책을 맡겼어요. 그래서 아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그 식물에 물을 주는데 한 이틀에 한 번꼴로 물을 줘요. 그래서 물을 줄 때마다 책정한 금액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 금액만큼 아이에게 월급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돈에 대해서 너무 밝히는 것도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이가 스스로도 무언가를 해냈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돈의 소중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이한테 식물을 키우는 직책을 맡기고 그걸 열심히 하게끔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최근에 만들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렇게 빨리빨리 채울 자신은 없어요, 사실.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서 제가 약간 입버릇처럼 남편한테 거짓말을 했던 게 이 차를 사주겠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1,000만 원으로 어떻게 차를 사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중고차는 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다음에 이제 차를 사주게 되면 그 차는 새 차를 사주고 싶은데 1,000만 원은 어림도 없는데 그 금액적으로 내가 당장 이거를 뭐 그렇다고 제가 나 4천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차를 사주겠어 하고 목표를 하면 너무 여정이 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제가 25년에 남편 차를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모으는 목표를 좀 정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모이겠나 저도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꾸만 뒤로 밀리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모여질지 모르겠지만 다 채워지길 바라면서 그러면서 이 바인더 목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지금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게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바인더에 한번 이 속지에 한번 주간 비용을 넣어두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만들었는데 이번 달 거의 다 끝나갈 때쯤이어서 한 3주 차였나? 그때쯤이어서 여기다가 옮기기는 좀 너무 늦어 보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11월부터는 이 짠토끼님이 그 나눔을 해주신 무료 도안을 이용해서 한 달 자금을 여기다가 넣어두려고 해요. 물론 제가 지금 외출비, 생필품, 식비, 교통비, 병원비, 미용비 이런 거는 따로 품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요거 이제 기본 제가 매주 현금으로 들고 있는 비용을 여기다 넣어놓는 용도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요. 맨 앞에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 코팅 기계를 사고 싶어요. 더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저축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보니 저 같은 경우는 먼저 한 달 앞선 자금처럼 이렇게 좀 금액이 크고 여유비로 묶어놓을 수 있는 목적이 있지 않은 비용 있잖아요. 목적은 없지만 내가 언제든 비용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좀 큰 자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돈을 좀 먼저 마련을 해놓고 그 뒤에 작은 그 목적 저축들을 늘려나가면 훨씬 더 마음이 안정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마 앞으로 계속 변화를 가지면서 저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품목들이 뭐 없어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아마 추가되는 항목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거 추가될 때마다 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